저는 ENFP입니다. ENFP예요? 네. 저랑 하나만 더 있으면. J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굿킵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굿킵 원탑 창무 팬이기 때문에 아, 창무 팬이신가요? 그래서 힙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힙합은 거의 굿킵만 듣는 것 같고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또 R&B 힙합, 외국 해외 R&B 힙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뭔가 멜로디나 리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듣고, 근데 또 이제 춤출 때는 또 아예 다른 노래에 춤을 추기 때문에 하우스 장르 음악인 노래에 춤을 추기 때문에 플레이리스트랑은 저는 딱히 막 춤이랑 엄청 연관이 있고 막 엄청 그런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아서 하나를 뽑자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제일 바로 생각나는 하우스 음악은 딥인사이드라고 이제 보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듣는 하우스 음악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유명하죠. 저는 힙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힙합 음악을 듣고 힙합 음악에서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춤들이 다 변화하는 게 음악이 먼저 변화하면 맞춰서 변화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 힙합 스타일이면은 이제 되게 붐베베다가 약간 엄청 BPM도 느리고 딱 그냥 둠칫 이때랑 지금은 또 노래들이 이제 트랩이나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빨라져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댄서들은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춤출 때나 뭐 듣고 싶을 때 듣기는 하지만 평소에 뭐 지하철 타거나 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만 듣고 싶어가지고 귀가 좀 아파요. 이게 베이스 소리가 계속 울리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라드 같은 거 가끔씩 이제 적적하게 이제 찾아가서 듣고 잠깐 한번 싹 기다리면 살짝 감성도 한번 느껴지고 그렇지 않나. 맞아. ASMR도 들어주고 해줘야죠. 블루비트, 크로스 너무 비트 정신없죠? 소리 들으면은 그렇지. 맞아. 귀 건강이 안 좋아. 저는 ENFP입니다. ENFP예요? 네. 저랑 하나만 더 있으면. J이시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 ENFP도 많고 막 ISTP 이런 친구들도 많고 INTJ도 많고 되게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MBTI 과몰입 과몰입론가요? 네, 과몰입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쪽으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분들은 또 엄청 외향적이시니까 이제 또 말을 엄청 잘 하시고 막 소통도 잘 하시고 뭔가 그런 부분으로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뭐 J 분들은 또 엄청 계획적으로 뭔가 또 장점이 많을 것 같고, ST 분들이나 뭐 너무 과몰입을 ST, NT 이런 이성적인 분들은 또 이제 감정적일 수 있을 때 캐치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거나 뭔가 그런 느낌? 저는 ENFJ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저는 진짜 MBTI를 뭐 이렇게 막 맞춰봐 하면 아예 못 맞추는 사람인 거 잘 안 찾아보고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뭐 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E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춤은 이제 혼자서 추고 혼자서 즐기고 끝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기에 좀 더 수월한 E인 외향인들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왔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엄청 안 좋게 보시기도 했고 막 다들 야자도 하고 막 맨날 수업 시간에 엄청 공부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학원 다니면서 학원을 막 12시까지 다니고 집 오면 1시고 자면은 뭐 2시고 다음날 7시에 또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진짜 조용하게 지냈었어요. 학교 가면은 그냥 자고 자야죠. 자야죠. 자고 일어나서 막 밥도 안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남들 야자할 시간에 저는 학원으로 와서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공연 같은 기회도 없었고 제가 또 지방 사람이라서 공연을 설 기회도 없었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냥 학원에서 거의 학원을 학교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노란색 교복으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행사들이 이제 말하는 행사는 뭐 대회나 경연대회, 뭐 배틀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주말이라서 그런 거에 제약이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또 갑자기 하게 되는 공연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학교에서 공연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뭐 교육청이나 뭐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연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 측에서 그냥 먼저 나서서 선생님들이 수업 빼주시고 뭐 수업 시간 들어오셔서도 얘네 어디 갔어 하면은 공연 갔어요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출결도 신경 안 쓰시고 공문 같은 거는 당연히 먼저 나서서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또 카톨릭 고등학교여서 예배 시간도 따로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CCM 부르는 음악과 선배들이랑 같이 나가서 공연하고 기독교 행사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대박 신기해. 저희는 야자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방과 후에 수업이 있었어요. 실기 이제 심화 수업이라서 그걸 신청한 사람만 더 심화로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야자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원래 고등학생들이 야자를 하네. 저희는 4시 반에 칼같이 끝나면 그냥 집에 가거든요. 아 진짜 대박. 신기하다. 사실 제가 춤을 생각보다 늦게 시작을 했어서 고등학교 2학년쯤에 시작을 했어서 이제 제 꿈은 TMI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승무원이었거든요. 잘 어울려.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되게 화가 많이 나시고 왜 갑자기 뭐 그러냐.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좀 사이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춤을 한번 좋아한 이상 못 놓쳐. 절대 못 놓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학원 보내달라 뭐 이건 열심히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그냥 입시 처리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취미로 다니는 척 하면서 다녔어요. 학원을 취미로 다니는 척 하면서 다니다가 입시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입시를 생각하다가 다른 친구들은 입시 작품을 아예 받는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더 이상 입시 작품까지 해달라 하기에는 뭔가 아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눈치가 너무 보였구나. 네, 뭔가 이 입시 자체를 못할 것 같아서 혼자 했습니다. 돈 모아서? 아니요, 저 혼자 그냥 작품 짜고 혼자서 네, 했었어요. 빡셌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학교 붙고 그걸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좀 인정하고 믿어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댄서들 특인 것 같은데 항상 부모님한테 숨겨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춤춘다는 사실을 숨겨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사실상 춤춘다고 하면 되게 뭔가 질이 안 좋은 애들이다. 맞아. 약간 양아치다. 약간 이런 선입견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마 아빠 그냥 취미로 그래, 놀아라, 이제 공부 스트레스 풀어라 이렇게 학원 보내주시고 중학교 때는 끊었는데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 춤 계속 다시 추고 싶은데 해서 했는데 이제 엄마 거기까지도 좀 반신반의 하시면서
그래, 다녀와라 하다가 이제 예고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학원에서 알게 돼가지고 예고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입시를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엄마가 작품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너가 수업 듣던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정도의 지원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은 지원도 없었고 아마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냅다 붙어버려가지고 예고를.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예고 붙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예고 붙었어 라고 했는데 엄마가 얼만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축하해가 아니라 현실적이지. 네, 학비가 얼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상처를 받고 좀 아직까지도 가끔씩 생각나면 싸우는 저는 근데 이제 입시 받기 전에 좀 PPT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PPT를 준비해서 뭐 댄서들의 앞으로의 어떤 길이 있는지 뭐 비용은 어느 정도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약간 걸리시라고 하는 그런 류의 약간 삐뚤고 섹시하고 그런 춤을 추다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서 재밌는데 그냥 재밌고 끝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입시를 하기 전에 이제 입시 안무를 제가 짜야 되니까 어떻게 무슨 어떤 컨셉으로 짜지 어떻게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 유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연한 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단점을 살리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자 해서 유연한 걸 잘 살릴 수 있는 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혼자 막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보깅이라는 장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깅이라는 장르를 보는데 또 이거 내 거다? 미쳤다 이거. 내가 해야겠다? 이거는 정해졌다. 내 앞으로의 길이 정해졌다. 이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더 막 꽂혀서 더 해보려고 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원에서 이제 전문반이라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여러 장르 수업을 막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 끼워 놓은 거를 초반에 한 달 정도 들었었는데 막 락킹도 배우고 와킹도 배우고 팝핑도 배우고 했는데 다 재미는 있는데 똑같았어요. 이 웨이비님이랑 똑같이 재밌네 하다가 사실은 힙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제 귀차니즘이 조금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장르들은 되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동작들이 많아요. 팝핑은 이제 팝이라는 걸 하기까지 거의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가 되고 락킹도 이제 자세 잡는데 오래 걸리고 와킹도 그렇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찮았어요.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났고 살짝 빨리 재밌는 거 뭔가 더 하고 싶어. 빨리 뭔가 더 위에 레벨을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좀 열받는 거예요. 제 몸에. 그래서 힙합은 딱히 그런 게 막 정해진 동작들을 막 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하면 바로바로 다음날 몸에서 피드백이 나오니까 이게 좀 저는 그래서 힙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귀찮은 게 컸다. 귀찮은 게 컸다. 춤을 사랑하면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앞서서 열심히 하겠죠? 그쵸. 그럼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니까 늘겠죠? 그리고 이제 늘면은 늘 나를 보면서 또 행복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춤을 사랑하면은 춤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만 한다면은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너무 이게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댄서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뭐 유튜브에 숏폼이 이제 좀 많이 대세잖아요. 릴스나 이제 쇼츠 영상들을 보면은 그냥 뭐 초등학생도 안무 대충 따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냥 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댄서라는 직업도 그냥 봤을 때 화려할 뿐이지 그 뒤에는 엄청 힘듦이 많잖아요, 사실상.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면 뭐든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저랑 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고 제 3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게 좀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밌었어요, 엄청.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혼자서. 저도 약간 제 친구들하고 이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춤에 대해서 각자 이제 철학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다른 분이 아예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질문들을 던져주시고 아예 다른 장르의 사람하고 대화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재밌고 같은 씬에 있지만 또 아예 다른 댄서분이다 보니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자, 그럼 센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